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광학 실험 2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만나지 못하고 이번 당분간은 아마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실습할 내용들에 대해서 실험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또 실험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여기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제 교재 개발을 통해서 광학 실험이라는 우리 지금 본 교과목에 대한 교재 개발을 진행했었고요.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들까지 포함된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교재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각 실험에 대한 그 매뉴얼, 기본 매뉴얼도 온라인에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실습 전에 조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학 실험 지난 학기에서 광학 실험 1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겠지만 이론적인 어떤 배경 이론적인 것들을 조금 더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 광학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양한 광학의 어떤 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그런 것들이 어렵고, 그 중에서 광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특성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학교에 선정을 하고 그것들을 실험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광기술공학과잖아요. 우리가 광기술공학과인데 이런 그 공학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그 기술,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산업화시키고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 공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우리가 빛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빛을 가지고 인간이 빛을 만들어내는 일들, 그래서 빛을 만들어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직접 빛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빛을 만들어 봐야 뭐 촛불을 켠다든지 정도였죠. 근데 그 촛불을 켜는 것에서부터 이제 에디슨에 의해서 전구가 나오고 전구에서 전기를 빛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전기를 빛으로 내는 방식으로 어떤 기술 혁신을 이뤘고 그것이 공학적인 거란 거죠. 그래서 그 빛은 존재했지만 자연계에 존재했던 어떤 빛이라고 하는 것을 공학적으로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전구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그 전구 대신에 LED라고 하는 또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고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변천들 또 혁신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공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과학적인 또 그 공학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공학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 광기술공학이라고 하는 이런 산업, 또 광산업이라고 하는 이 여러 산업에 여러분들이 잘 공헌하기 위해서 이런 그 빛에 대한 빛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그런 제반의 빛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론적인 것들로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안뿐이고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정확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번 광학 실험 2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다루는데요. 이제 회절 있고요. 회절. 회절 있고요. 그 다음에 굴절, 그 다음에 산란, 그리고 렌즈의 수차. 네 가지의 빛의 특성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는 이제 옆으로 빠질게요. 자,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실험 수업에서 아마 다들 한번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실험실 사이버 안전 교육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이버 안전 교육 수강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첫 교시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광의 프라운호프 회전 실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질의 굴절률 특성 실험, 렌즈의 수차 실험, 광의 산란 특성 실험, 이렇게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실험에서 이런 회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발생하고 그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매질, 투명한 매질인 이런 그 투명한 매질에서의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굴절과 관련된 굴절률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또 굴절률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데, 광학계에서는 렌즈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렌즈가 가지는 수차, 렌즈의 어떤 그 오차라고 할 수 있는데, 렌즈라고 하면 그 초점이 정확하게 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매치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오차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차라고 하는데, 그 수차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왜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그 수차를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의 산란 특성 실험이 되겠는데요. 빛은 어떤 공기 중에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빛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예, 그 방해를 받는 그런 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란이 어떻게 생기고, 또 이런 산란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현상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활용되는 어떤 관계술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산란 특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까지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또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제가 한번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일단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떤 그 주의점, 또는 잘 만들어 어떤 부분들을 좀 주안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샘플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를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어떻게 발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그 공학,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많이
많은 수업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실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어, 어, 또 발표하는 연습들, 이런 것들, 또 보고서 작성하는 연습들. 그래서 실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 또 발표하는 것들, 또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리고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또는 그런 그 이미지를 또 보고서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또 우리 사이버 강의실에 그 질의응답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일단 가상 강의실에 온라인 강의를 제가 업로드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그 대면 강의 실습이 진행이 되면 추후에 실습과 관련된 일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석은 당일 24시간까지 시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부터 그 다음 날 강의 시간 전까지, 그래서 24시간을 설정을 하겠고요. 그 시간 동안에 강의를 들어야지 제가 강의 시청 시간을 설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에 맞게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나한테 문자나 남겨줘. 내가 저기 출석해놓을게. 어, 내 전화 번호 모를까? 그랬어? 조영수? 조영수. 그래, 알았어. 내가 체크해놓을게. 그래, 그래. 잠깐만요. 일단 제가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출석 인정은 4분의 3. 네. 그리고 4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F 처리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 F 처리가 되고요. 이건 이제 온라인에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외에 시청 시간 이외에 시청하지 출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출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각 또는 지각에 따른 결석 처리가 학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시작 후 30분 이내 출석은 지각 처리, 강의 시간 30분 이후 출석은 결석 처리가 되고요. 이것은 이제 대면 수업인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강의 시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 강의가 끝났다고 그냥 끄면 안 되고요. 강의가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두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만약에 종료를 하면 지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분짜리 강의인데 29분만 듣고 강의가 끝났다고 종료를 해버리면 지각이 됩니다. 지각으로 되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끝까지 동영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그리고 종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지각이 3회면 결석 1회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분 이 지각 3회를 결석 1회 처리가 되면 여기 위에 결석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각도 여러분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이제 공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교과목 교원에게 출석 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만약에 결석을 했을 때,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출석 인정 요구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몇 주가 지난 뒤에 출석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학생의 공결 인증 기간은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출석 인정 요청서를 제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사이버 강의실에 매주 강의 시청 후 퀴즈를 통해서 시청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건 매주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공지 후에 제 퀴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출석 미인정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수업을 잘 수강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수강을 시청을 했을 경우 꼭 풀 수 있는 문제 수준 정도로 퀴즈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반드시 수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강의 중에 이 부분을 퀴즈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해 놓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퀴즈는 온라인 강의를 시청 여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 시청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광학 실험의 전체적인 흐름은 첫 번째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이론 강의와 이제 실험 방법을 강의를 하고요.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광학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보고서 제출, 실험 후에 실험 보고서 제출하는데, 이제 실험 보고서는 사이버 강의실에 개별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 PT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실험이 있는데 4개의 실험 중에 2개의 실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실험 발표에 대한 부분도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후에 발표 평가 및 피드백이 진행이 되는데, 이 발표 평가는 상호 평가도 있고요. 또 교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제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간고사는 없는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 중강 전에 기말고사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는 보고서 평가, 그다음 발표 평가, 그 다음에 물론 퀴즈 점수도 일부지만 들어가고 출석 점수,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총 보고서는 이제 실험이 4개니까 4개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겠죠. 4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 발표 평가는 발표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발표당 물론 추후에 이 발표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일정한 길이의 발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것을 또 온라인에 다 게시를 해서 저기 CLC에 다 우리 사이버 강의실에 게시를 해서 학생들이 상호 평가를 하는 방식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상호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의 평가를 얼마나 좀 더 자세하게 또 잘 평가를 했는가, 이것도 제가 발표 평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상호 평가에 대한 평가도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친구가 발표한 것을 내가 잘 눈여겨보고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잘한 것들을 또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평가에 임했는지, 이것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발표를 잘 듣고 그 발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것, 그것도 내가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동적입니다. 이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대면 평가, 특히 실습은 이제 대면 평가가 반드시 대면 실습, 대면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은 또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해서 수업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광학 실험, 오늘은 이제 광학 실험의 전반적인 것들을 소개를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험실 사이버 안전에 대한 우리 강의 시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